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다시 시작하는 뉴스바다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백조 커플 나오셨고요.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쉬어갔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역시나 두 분 걱정 좀 했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 네. 새벽에 계속 안전 재난 문자 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저는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은 거짓말처럼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람도 불고 이제 폭염은 좀 가시고 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지원이 뒤따르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첫 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있으나 마나한 작업 중지권입니다. 예. 마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작업 중지권이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상 네.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나 어떤 위험이 감지됐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실효성의 논란은 조금 논란이 있고요. 예, 지금 예. 현장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데 이거 어떻게 현장에서 잘 구현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 막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가 최근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의 얘긴데요.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올해 1월 12일에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이어서 같은 달 24일에는 잠수 작업 도중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새해 벽두부터 한 달에 2건이나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8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 그리고 또 최근입니다. 지난 3일 익사 사고, 그리고 9일 야간 작업 중 발생했던 추락 사고까지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예, 특히나 안타까운 게 그 최근 2주 전, 딱 2주 된 사고인데 네. 그 추락 사고는 이미 그 전에도 위험에 대한 경고등이 좀 많이 켜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고인이 된 이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 안전망이 부실했다고 하고요. 사실 사고 당일에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이 강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 얘기 들어보시죠. 당일 밤 9시 58분경에 탑재 작업을 하던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을 해서 사망하셨는데요. 당일 산하오션은 9월 9일 날 퇴근하려던 하청업체를 붙잡고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7분 전에 하청업체 관계자가 야간 작업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강행되었고요. 그러다가 30m 높이에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의지할 곳이 사실상 안전난간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 난간이 부실한 그물망이라서 그 사이로 추락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22년 하반기 노사합동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고요. 그리고 2024년도 5월 달에 안전보건 진단에서 확인됐는데 결국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설치하면 공정수가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이게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방치한 일이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겠고 자, 사고 당일에요. 원청 관계자와 또 협력사 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9월 9일 이제 2주 전이고요. 협력사에서 현장 사진 이렇게 글을 남겼고 이렇게 두고 퇴근하는 건가요? 자, 원청 관계자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 퇴근한 협력사 직원들이 이제 야간 작업을 재개하는 그 배경이 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사고 당일의 대화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청 관계자와 협력사 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고 협력사 측에서 이게 뭡니까? 토요일도 22시 밤 10시까지 작업시키고 제발 조율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원청에서 야드 해상 크레인 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이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일을 더 해달라. 퇴근하지 말고 부탁을 했고 협력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간 작업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라고 밤 9시 50분에 문자를 남겼는데 이제 1분 뒤에 바로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하시죠. 그 이후 7분 뒤에 저희가 짚어드린 2주 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허술한 안전망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고 하고 오래오래 안전 보건 진단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망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진단은 아닌가 보네요, 변호사님. 이 안전보건 진단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짧게 드리면 예. 지금 사업장에 뭐 공정이 위험하다거나 설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은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좀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이미 자율이 들어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스스로 하는 자율 진단이 있고 정부가 이제 명령을 해서 명령 진단을 하는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선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 계획, 수립할 걸 명할 수 있고 사업장은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법상으로는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과태료 정도밖에 없군요. 강제성이요. 자, 백지훈 리포터, 사고 이제 발생한 지 2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작업 중지권은 어떻게 발동이 되었던 거예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작업 중지를 내리기는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 공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그 지점에만 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 사고가 발생한 설치 작업은 총 8개 공정 가운데 6번째 공정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고용노동부가 그 6번째 공정에만 작업 중지권을 내렸고요. 나머지 공정에는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오션에서 벌어진 올해 그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2회 또 짓겠습니다만 다른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작업 중지권은 그럼 어떻게 내려졌는데요? 올해 1월 12일에 발생한 폭발 사고는 12개 공정 가운데 7번째 공정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때는 전체 공정에서 작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이때 앞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때도 사업장 전체 이 잠수 작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작업만 빼고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원칙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한 구간과 작업 조건이 비슷하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작업 중지권이요 법률상 권리에 있어서 네. 지금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큰 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위가 앞서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작업 중지권은 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 시행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겁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5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뭔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나 해석을 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익사사고의 경우는 동일한 익사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전체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노동자 측에서는 계속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제성보다는 앞서 안전보건 진단도 그렇고 거의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자 하나오션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사고가 잦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참고로 하나오션은 1973년에 옥포조선소로 시작이 됐고요. 예. 이어서 1978년 대우조선이 인수를 했고 2022년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나오션이 조선소 운영 경험이 비교적 짧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작업 물량이 2배 정도 늘었는데 정규직 인력은 변동이 없다고 하고요. 하청업체 직원만 급하게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올해 사망한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하나오션 사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노후된 장비나 설비를 교체하고 내후년까지 2조 원 가까이 투입해서 안전 문제 개선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오랫동안 노조가
온 사항들을 포장만 바꿔서 내놓았을 뿐이다라고 예. 전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오늘 항의의 뜻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이 사안은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맹목적으로 요구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실효성 있게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협치를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주차장에 갇혀버린 집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있는 집이고요. 예.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집에 주차장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차장에 집이 있고 그것도 두 채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녹색 그 옥상에 모습이 있는 그 집 두 채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어디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명서시장 제2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공모에서 이듬해 명서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2022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해 9월 총 38면의 주차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창원시가 이 대상주택 6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 두 집만 보상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백소영 리포터 말 안 듣고 저 사진만 봤으면은 네. 이거 알바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오해도 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협의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집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의창구 지역위원회 박은영 직접정치운동 본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21년 3월 16일 날 이 6가구에 대해서 명서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 보상 평가액 통지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공문으로 협의 기간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해 가구는 21년 3월 이 감정 평가액 통지 후에 이 협의 기간 중에 어떤 안내도 진행되지 않아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창원시에서 이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에 21년 7월 기존 이 두 가구를 제외하고 다른 두 가구가 포함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창원시가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이 두 가구가 섬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 수행은 하지 않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취한 꼴이 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6가구였는데 2가구가 협의가 안 됐다가 2가구가 뭐 새로 들어왔다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처음에는 8가구가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6가구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2가구를 제외하고 애초에 빼기로 했던 다른 2가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가구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완공된 거 보면 어찌됐든 주차장 한가운데 집 두 채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 이거 창원시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창원시는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구만 제외한 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고요. 다만 다른 2가구가 이제 추가된 부분은 이 절차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겨진 두 집, 앞서 사진에서 보신 그 주택 두 채에 사는 주민들은 협의를 해야 될 기간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식 서류도 없는데 이게 무슨 협의냐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뭐 나가달라고 한 데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뭐 나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 과정에 지금 뭔가 맹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어쨌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해당 2가구 뭐 철거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지만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뭐 기간이나 비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이 완성된 모습이 이럴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창원시에서도. 그리고 어쨌든 이 민원인들도 그런 협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2가구 중 1가구는 또 사전에 매매 계약에 대한 협의가 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주거 환경과는 아예 다르게 그 부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지내야 된다는 건데 참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 두 집 모두 이제 7순, 8순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요.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고 집안에 물이 새고 뭐 물질적인 피해는 뭐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변의 삐딱한 시선 때문에 남모를 소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방문도 아무것도 없어. 한 번도 안 왔을 때 손을 놓고 섬이잖아. 사방으로 집을 뺑뺑 돌아서 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 부수기면서 저 부시가져 갖고 그거 아까 비 샌다고 나가 말했지. 비가 새가지고 엉망진창이라. 그거 저 뒤에 가면은 2층에 천장이 지금 철근이 이렇게 터져 갖고 있다. 제일 힘든 거는 지금 사람 시선이 나가 힘들어. 시선이. 여기서 이렇게 장사한 지가 내가 시방 근 30년이 돼가요. 내가 턱 없이 돈을 조락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시장 상인회랑 이제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그렇게 내가지고 장사한 사람들도 하고 뭔 소리 하지. 시장에 가도 그러지. 사람 지금 왕따가 돼갖고 있어 내가. 그렇게 내가. 예, 영상 보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르신 입장은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돈 밝힌 사람처럼 이렇게 좀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좀 하소연도 하시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협의가 안 되고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공사 진행 움직임은 그 전에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 아침에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민원 제기 이런 거는 안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네. 백지원 리포터 전해줄까요? 예. 주민 말에 따르면 이제 창원시에서는 이제 곧 수용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민들은 그 말만 믿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또 담당자는 또 인사 발령이 나서 또 새로운 담당자가 지금 오게 됐고요. 그래요. 이 창원시는 이 두 주택에 대해서 내년도 명서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 원래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나중에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 괜찮겠다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 못 받으면 그리고 당장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당연히 또 예상이 되고요. 변호사님 이럴 때 뭐 어떻게 소송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수용이 아예 안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협의나 보상 절차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 아까 피해 내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주택에 손실이 갔다거나 네네네.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가 크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원활한 소통의 부재가 해괴한 주차장의 탄생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